처음에는 정말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위험한 시작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처음 연락을 하게 된 건 정말 별거 아닌 계기였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짧은 대화, 필요해서 주고받은 몇 마디 메시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굳이 이어질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화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안부였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퇴근하셨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딱 그 정도였습니다. 누구에게나 보낼 수 있는 말, 특별할 것 하나 없는 문장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서 오는 메시지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확인을 안 하고는 못 베길 정도로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걸 단순한 습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연락하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퇴근 후였고 그 다음은 밤 10시,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자정이 넘어도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늦은 시간에 나누는 대화는 낮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말인데도 더 솔직해졌고 같은 농담인데도 더 오래 웃게 됐습니다. 별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 몇 시간씩 이어졌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누워 있어요. 나도요. 이런 대화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 내용도 아닌데 그때는 이상하게 대화를 끊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저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관계가 아니고 그저 편한 사이일 뿐이라는 걸. 그래서 더 편했습니다. 굳이 꾸밀 필요도 없었고 신경 쓸 것도 없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했고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알림이 울리지 않으면 괜히 핸드폰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왜 연락이 없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하면 이상하게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타이밍이 잘 맞는 사람이네. 그 정도로 넘겼습니다. 기억에 남는 날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늦은 밤에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 사소한 실수, 웃겼던 장면들.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대화가 끊겼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후에 그 사람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무 말 안 해도 편한 사람, 처음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보는 순간 가슴이 아주 잠깐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답했습니다. 저도요. 편하네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굳이 이유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볍게 인사를 했고 점심에는 밥 이야기를 했고 밤이 되면 다시 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계속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이건 그냥 편해서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순간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끝날 때마다 아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잘게요. 네, 잘 자요.
그 짧은 인사를 보내고 나면 괜히 더 할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미 대화는 끝났는데 다시 말을 걸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메시지를 하나 더 보냈습니다. 아, 맞다. 그거 얘기 안 했네요.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대화를 조금 더 이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 사람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끝난 대화가 다시 이어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까 그 얘기 생각났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서로의 시간을 조금씩 더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절대 특별한 감정이 아니라고, 그저 편한 사람이 생긴 것뿐이라고. 그래서 더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도 말투도 연락하는 시간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선이라는 건 넘을 생각을 했을 때가 아니라 이미 조금씩 흐려지고 있을 때 가장 위험해진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조금 더 늦게 알게 됩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가까워진 다음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도 우리는 계속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편했고 여전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 익숙하게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그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늘은 좀 늦었네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언제나처럼 이어졌습니다. 하루 있었던 일, 별거 아닌 실수, 사소한 농담들, 웃으면서 주고받는 말들 속에서 시간은 금방 흘러갔습니다. 그날도 자정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대가 오히려 더 익숙했습니다. 조용한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핸드폰 화면만 바라보며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 그게 하루 중 가장 편한 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근데 짧은 한마디였지만 이상하게 느낌이 달랐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조금은 조심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왜요? 잠시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 몇 초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메시지, 우리 선은 넘지 말자.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말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던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걸 이렇게 직접적으로 듣게 되니까 이상하게 가볍게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웃는 척 가볍게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짧고 단순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손이 쉽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빨리 대답한 건 아닌지, 너무 아무렇지 않은 척한 건 아닌지, 스스로도 이유를 모른 채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사람도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 그 말 뒤에는 이모티콘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무 생각 없이 넘겼을 문장이었는데 그날은
그 짧은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평소처럼 웃었고 평소처럼 농담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를 더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말들도 괜히 한 번 더 생각하게 됐고 보내기 전에 잠깐 멈추게 됐습니다. 이 말 해도 되나? 이전에는 없던 고민이 자꾸 생겼습니다. 특히 늦은 밤이 되면 더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어가던 대화가 이제는 어딘가 선을 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투 하나, 이모티콘 하나까지도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사람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말을 아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했을 말들을 중간에 끊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아, 이건 아닌 것 같네. 그렇게 말을 줄이는 순간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왜 굳이 저 말을 멈췄을까? 왜 저 타이밍에 말을 바꿨을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선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선을 넘지 말자.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과의 거리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미묘한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이전과는 다르게 들렸고 같은 침묵도 이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둘이 단둘이 마주하게 되는 순간에는 그 변화가 더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편하기만 했던 공간이 이제는 조금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괜히 시선을 피하게 됐고 괜히 말을 더 하게 됐습니다. 침묵이 길어지는 게 이상하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불편함이 싫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미묘한 긴장감이 우리를 더 묶어놓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로 선을 긋자고 말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서로를 신경 쓰게 되었고 더 의식하게 되었고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관계가 예전처럼 단순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을 그 사람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 일도 없는 척, 아무 감정도 없는 척 그 선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은 선을 지키기로 한 날이 아니라 이미 선이 흔들리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선을 넘지 말자고 말했던 그날 이후 우리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척 지냈습니다. 연락은 여전히 이어졌고 대화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바뀐 건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그걸 느낀 건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습니다. 같이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별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웃으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손이 스쳤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지나갈 정도로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마치 그 순간이 천천히 늘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그 순간을 서로 의식했다는 걸. 그 이후로 비슷한 순간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컵을 건네다가 손이 닿을 때, 같은 화면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갈 때, 좁은 공간에서 스치듯 지나갈 때, 이전에는 정말 아무 의미 없던 장면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행동을 더 크게 했습니다. 손을 일부러 더 빨리 빼거나 한 발짝 뒤로 물러나거나 불필요하게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의식할수록 더 자주 그 상황이 반복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달라진 건 시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마주쳤던 눈이 이제는 이상하게 오래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먼저 피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은 둘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동시에 눈이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잠깐이었는데 그 짧은 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바라보다가 거의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이후로 대화의 흐름이 잠깐 끊겼습니다. 분명 할 말은 많았는데 이상하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해서인지 아니면 너무 자연스러워서인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가 그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변화는 거리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이전에는 얼마나 가까이 앉아 있어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닿아도 옆에 바짝 붙어 있어도 그저 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거리가 이상하게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이전보다 더 의식하게 됐습니다. 숨소리, 작은 움직임, 옷 스치는 소리까지 괜히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그 거리를 다시 좁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도적인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예전처럼 행동했을 뿐일 텐데 이제는 그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괜히 빨리 뛰었습니다.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말을 더 많이 하거나 괜히 웃거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그런데도 숨길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둘이 단둘이 있는 시간에는 그 변화가 더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전에는 편해서 좋았던 침묵이 이제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괜히 긴장이 되는 순간 그게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관계가 이미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착각이다. 괜히 신경 쓰는 거다. 계속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선을 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모른 척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 눈이 마주치는 순간, 거리가 가까워지는 순간마다 그 감정이 조금씩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딱 잘라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기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늦은 밤에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 이야기였습니다. 하루 있었던 일, 회사에서 있었던 일, 웃긴 에피소드들. 그렇게 가볍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늘 좀 웃긴 일 있었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뭔데요? 잠시 후 그 사람이 보낸 메시지. 누가 계속 말 걸어서 좀 귀찮았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손이 멈췄습니다. 누가? 아무렇지 않은 척 짧게 물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람의 답은 평소보다 조금 짧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이야기였습니다. 누가 말을 걸었다든지 누구랑 있었던 일이든지 전혀 신경 쓸 이유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아는 사람이 누군지 괜히 궁금해졌습니다. 굳이 알 필요 없는 정보였는데도 머릿속에서 자꾸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 왜 굳이 그 얘기를 나한테 한 건지,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누군데요? 친한 사람이에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스스로 놀랐습니다. 왜 굳이 이걸 물었는지. 이전에 저는 절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물어버린 뒤였습니다. 그 사람은 조금 텀을 두고 답했습니다. 그냥 아는 동생. 그 말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살짝 불편해졌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화를 낼 이유도 없었고 기분 나빠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짧게 더 이상 이어가지 않으려는 말투였습니다. 그 사람도 그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화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는 동생. 그 말이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대화를 마치고 나서도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미 대화는 끝났는데도 괜히 화면을 켜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티를 낸 건 아닌지, 이상하게 보이진 않았는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그 순간 머릿속이 확실하게 정리됐습니다. 이건 그냥 기분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질투였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감정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있었던 이야기, 그게 신경 쓰였습니다. 그 사실이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아무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선을 넘지 않기로 이미 서로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 위험하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조심하려고 했습니다. 괜히 질문을 줄였고 괜히 반응을 덜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감정은 생각보다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미묘한 방식으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늦게 답장을 하면 괜히 다른 사람이랑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평소보다 짧게 대답하면 괜히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없던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더 스스로를 억누르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기분 탓이다. 계속 그렇게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감정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의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선을 넘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그리고 우리가 정했던 그 선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것도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이대로 계속되면 안 된다는 걸. 선을 넘지 말자고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 저에게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조금 멀어져야겠다고. 아주 갑자기 끊어내는 건 오히려 더 이상해질 것 같아서 천천히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꾼 건 연락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메시지가 오면 거의 바로 답했습니다. 짧게라도 늦지 않게. 그게 당연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의도적으로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가 와도 바로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확인하고 싶어도 일부러 참았습니다. 지금 바로 답하지 않아도 괜찮다. 계속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리면 반사적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보낸 메시지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참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몇 번은 참지 못하고 바로 확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내려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지금 보내면 또 예전처럼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두었습니다. 몇 분, 몇십 분, 어떤 날은 1시간 넘게 그렇게 늦게 답장을 보내면 그 사람의 반응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거의 바로 이어지던 대화가 이제는 중간중간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쁘세요?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아니에요 라고 답했을 텐데 그날은 조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보냈습니다. 요즘 좀 정신없어서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완전히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잠깐 텀을 두고 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짧은 답장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 대화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길게 이어지지 않았고 어딘가 조심스러운 느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도 눈치채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말투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편하게 던지던 말들이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한 뒤에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신경 쓰였습니다. 내가 너무 티를 냈나? 그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되돌리기에는 늦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락뿐만 아니라 만나는 것도 조금씩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는 좀 바빠서요. 다음에 봐요. 이전에는 굳이 이유를 만들지 않았던 약속을 이제는 일부러 미루게 됐습니다. 그 사람도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번 반복되자 조금씩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계속 바쁘네요. 그 사람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을 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모를 수 없었습니다. 저도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깊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이후로 묘한 거리감이 확실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감은 제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 방향으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줄어들수록 그 사람이 더 생각났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이어지던 대화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지, 누구랑 있을지 괜히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건 습관처럼 핸드폰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떠있던 그 사람의 메시지가 이제는 없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순간마다 괜히 가슴이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원해서 이렇게 한 건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감정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사소한 순간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웃던 표정, 말투, 짧은 침묵까지 그 모든 게 이전보다 더 또렷하게 기억났습니다. 멀어지면 정리될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멀어질수록 더 생각났고 덜 보일수록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정말로 선을 넘게 될 것 같아서 끝까지 모른 척했습니다. 그저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고 계속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우리를 더 위험한 쪽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려고 했던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피하고 조금씩 멀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정해놓은 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확신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없어진 만큼
생각이 많아졌고 생각이 많아진 만큼 그 사람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무 연락 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유난히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게 됐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계속 화면을 켰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괜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늘 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던 시간. 하지만 그날은 아무 메시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메시지를 보낼 뻔했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화면을 껐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천천히 화면을 켰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짧은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연락 안 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잠깐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말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던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막상 그걸 보니까 쉽게 답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장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운함인지 궁금함인지 아니면 그냥 가벼운 질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아무 의미 없는 말은 아니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짧게 답했습니다. 그냥 좀 바빴어요. 보내고 나서도 손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그 사람이 답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너무 갑자기 끊겼잖아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풀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느끼고 있던 어색함과 거리감이 순간적으로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보내고 나서 괜히 후회가 됐습니다. 굳이 저 말을 할 필요가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왜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알고 있었지만 그걸 말로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냥 좀 이상해져서요. 그 말이 최대한 돌려 말한 표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잠깐의 텀을 두고 답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 말은 너무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느끼고 있었던 걸 확인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대화는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흐르는 감정은 훨씬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편에서 이어지던 대화였다면
이제는 끊고 싶지 않아서 이어지는 대화였습니다. 말 하나, 반응 하나에 더 신경 쓰게 됐고, 조금만 텀이 생겨도 괜히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의식이 훨씬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어지던 관계였다면, 이제는 서로를 알고 있으면서도 멈추지 않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멈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조금씩 더 깊게 서로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확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선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선 바로 앞까지 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선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예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화는 더 자연스러워졌지만 동시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말 한마디, 반응 하나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둘이 직접 마주하는 순간에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자연스럽게 둘이서 만났습니다. 특별한 약속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깐 볼래요? 그 한마디로 시작된 만남이었습니다. 예전에도 둘이 만난 적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별다른 긴장 없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주 앉은 순간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공간인데도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게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부러 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어색함을 없애려는 것처럼 쓸데없는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그 사람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더 밝게 웃었고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았는데 이상하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침묵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침묵이 편했을 겁니다. 아무 말 없이 있어도 부담 없는 사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의 침묵은 달랐습니다. 조용했지만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말로 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이 담겨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침묵이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잠깐 바라보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짧은 반복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더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예전과 같은 관계가 아니라는 걸,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이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는 순간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제가 괜히 말을 꺼내려다 멈출 때 그 사람도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척 했습니다. 일부러 웃었고 일부러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감정을 굳이 꺼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말로 확인하는 순간 정말로 선을 넘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숨기려고 할수록 그 분위기는 더 짙어졌습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들이 점점 더 쌓여갔고 그게 둘 사이의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숨소리, 작은 움직임, 손이 놓여 있는 위치까지 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괜히 핸드폰을 만지거나 컵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집중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의식됐기 때문입니다. 그날 우리는 평소보다 오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대화보다 침묵이 더 많았고 그 침묵 속에서 서로를 더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거 위험하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 일도 없는 척, 여전히 선을 지키고 있는 척, 그렇게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선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한 채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선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처음부터 조금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볍게 시작된 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거세졌고 저녁이 될 무렵에는 창문을 세게 두드릴 정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이어진 약속이었고 평소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나간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쌓여있던 감정 때문이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처음부터 공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게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괜히 웃고 괜히 아무 이야기나 꺼내면서 그 어색한 공기를 흘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더 밝게 반응했고 더 자연스럽게 웃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대화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말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꺼내기에는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말을 줄였고 그 대신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그 소리 덕분에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의 침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편안한 침묵이 아니라 무언가가 가득 차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들이 공기처럼 떠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바로 피했을 시선이었지만 그날은 쉽게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 마주친 눈이 생각보다 오래 이어졌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걸 느끼는 순간 시선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 선택이었으니까요. 선을 지키려면 그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하려고 해도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심장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돌아가기 어려운 지점까지 와 있었다는 걸. 그 이후로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같은 공간에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시간도 길었는데 그 모든 순간이 하나로 이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누가 먼저였는지 어떤 말이 먼저였는지 정확하게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선택이 충동적인 것도 아니었고 우연히 벌어진 일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그날 그 순간 그대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무너진 선은 생각보다 너무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공기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지만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선을 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 하지만 그 이후를 되돌리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달라지지 않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연락했고 비슷한 시간에 만나기도 했고 겉으로는 이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눈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주치면 피하던 시선이었는데 이제는 피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피하고 싶지 않았던 것에 가까웠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너무 선명해서 지우려고 할수록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웃는 게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했고 서로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편하게 던지던 농담이 이제는 조금씩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괜히 선을 넘을까봐, 괜히 더 드러날까봐 서로 말을 고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럴수록 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거리감은 분명히 더 생겼는데 감정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부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평소처럼 마주 앉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서로의 말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말 사이의 공백, 숨이 멈추는 순간, 시선이 스치는 타이밍 같은 것들, 그런 사소한 것들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도 같았던 것 같습니다. 가끔 말이 끊기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묘하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선을 넘은 이상 더 이상 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미 한번 바뀐 감정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서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헤어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몇 초였을 뿐인데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말 한마디면 정리될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그 말을 누구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각자의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더 확실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연락은 오히려 더 잦아졌습니다. 별 의미 없는 이야기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순간들이 이제는 그대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짧은 메시지 하나에도 생각이 길어졌고 답장이 늦어지면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누구와 있는지, 왜 답이 늦는지 알 필요 없는 것들까지 궁금해졌습니다. 그건 분명히 집착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로를 더 원하게 되었다는 것. 단순히 함께 있는 시간이 좋다는 걸 넘어서 그 사람이 필요해졌습니다. 하루 중 어느 순간이든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되었고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야 할 정도로 자주 떠올랐습니다. 멀어지려고 했을 때보다 더 강하게, 더 자주. 그리고 그 사람도 같은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걸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한 번 무너진 선은 이미 의미가 없었고 그 위에 또 다른 선을 그어도 언제든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관계는 언젠가 문제가 될 거라는 것. 하지만 동시에 이미 늦어버렸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선을 긋기로 했습니다. 누가 먼저 말한 건지는 지금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걸 누군가 먼저 꺼냈을 뿐일 겁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설명도 이유도 길게 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가면 안 되는지.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멈추기로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락을 줄이기로 했고, 필요한 말만 하기로 했고, 굳이 둘만 만나는 일도 없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는 관계였다면 애초에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정말로 연락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괜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됐고, 괜히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상한 공백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은 그대로였는데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있던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지워지지 않고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도 문득 핸드폰을 들게 되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별 이유도 없이 대화창을 열었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닫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 사람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 필요한 일로 연락이 오면 그 짧은 문장 속에서도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이전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고 어딘가 선을 지키려는 흔적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더 불편했습니다. 편해지려고 내린 선택이었는데 오히려 더 어색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건 기억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흐려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생각보다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순간에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조용한 공간,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던 순간 그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려고 할수록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날 밤 조금만 더 버텼다면, 눈을 피하고 자리를 먼저 떠났다면, 아니면 그날 아예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까? 아마 예전처럼 편하게 웃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렇지 않게 농담을 주고받고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이미 그 전에 충분히 가까워져 있었고 그날은 그저 그 감정을 확인한 순간이었을 뿐이라는 걸. 그래서 후회라고 말하기도 애매했습니다. 돌이킬 수는 없지만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아주 바쁜 날의 끝에서 혹은 아무 일도 없는 조용한 밤에 문득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날의 공기가 그대로 돌아옵니다. 이상하게도 그 기억은 불편하면서도 따뜻합니다. 그래서 더 지우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결국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달라졌고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무언가가 사이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끝난 것 같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가끔, 아주 가끔은 서로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같은 질문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우리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